매장 자체가 월세가 너무 비싸요. 번화가 쪽에서 하셨나요? 네, 제가 직장 생활만 할 줄 알았지 사회 이제 장사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관광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매출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이제 금전적으로 네. 몇 개월 동안은 계속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돈적인 것도 그런데 마음이 되게 불안해. 그럼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장사를 했는데 네. 저희 집은 이제 거제도 네. 왔다 갔다 출퇴근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네. 저 혼자 따로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었죠. 있다 보니까 제일 큰 게 그거죠. 금전적인 거죠. 그게 못 받쳐주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장사를 접게 되죠. 선생님한테 사실 뼈아픈 얘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실패 안에서 배운다라는 접근으로 가니까 조금 더 여쭤보면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사업 기간에 한 뭐 7개월? 7개월 정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또 얘기 나누면서 들었던 게 퇴직금을 많은 부분을 거의 다 할애하셨죠.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거 갖고 경제적인 독립을 꿈꾸고 사실 네. 하신 건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네요. 네. 그래서 아까 무모하다고 표현하셨던 게 엄청 무거웠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고 음식에 대해 원래 음식하고 만드는 걸 또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긴 하죠. 근데 뭐 네. 프로페셔널한 것까지는 아니고 좋아하긴 하죠. 근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선생님도 계속 회사 생활을 하시고 네. 했던 건데 네, 퇴직금 모든 거를 다 걸고서 올인을 한 네. 경우였네요. 네. 맛에서는 자신 있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좀 덜해서 네. 실패했다라고. 네. 그 당시에는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네. 뭐 한두 번은 뭐에 씌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제가 그랬던 거예요. 아예 막 미쳐서 한. 네. 뭐에 씌어가지고 네. 네. 누구의 말도 들리지도 않고 네. 계속 직진만 했죠. 많이 위축되셨겠어요. 그랬죠. 선생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책이 나왔을 때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제 책은 어쩌면 선생님 비유를 하면 치킨 피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치킨 피타가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서. 네. 그리고 내 책은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유용한 경매할 때 그리고 제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딱 탄생을 했는데 저는 그 책이 나오면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책을 사려고 막 그리고 막 방송국이나 이런 뭐 언론 기관에서 막 연락이 진짜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럼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하고 조금 달랐던 것은 뭐였냐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게 실패하면 복구하기가 힘든 이런 들였던 비용이 많이 있으니까 복구하기가 조금 다시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책을 출간하는데 제 뭐 정신적인 뭐 노력은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 많이 그런 걸 썼지만 돈 든 거는 사실 없어가지고 아, 그게 엄청 그게 어쩌면 리스크 측면에서는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아니 당연히 덜 했죠.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은 아니고 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느낀 게 홍보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영상을 계속 찍고 행동하고 있는 이유 중에 사실 유튜브 영상은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서 광고비를 나중에 막 구독자를 뭐 10만 명, 100만 명 해가지고 나 유튜브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건 거의 없죠. 제 첫 번째는 사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홍보예요. 홍보 효과 때문에 사실 하는 게 저도 있어서 이게 굳이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뭐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 찍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홍보 효과는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이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정확히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되게 유튜브에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경매 실력에 있어서는 최고가 아니잖아요. 뭐
저는 아이 그건 뭐 냉정하게 당연히 제가 뭐 경험이나 그리고 제가 낙찰을 받았으면 뭐 얼마나 받았겠어요. 막 수백 채, 수천 채, 뭐 수만 채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막 그런. 근데 그만큼 저는 거기서는 최고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그냥 자주 노출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음식점을 찾을 때도 내가 아 저기 맛있으니까 저 새로우니까 간다기보다 사실 이렇게 밥 먹으러 왔을 때 오늘 우리 밥 먹었는데도 예전에 한번 왔던 데 먹었잖아요. 네.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왕이면 그래도 얼굴 아는 사람, 익숙한데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경매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그냥 뭐 그렇게 차별화가 없다면 많이 본 사람을 가는 거. 그리고 식당도 내가 한 번 더 먹어본 데 가는 게 사실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그런 점 때문에 저도 홍보에서는 아 이게 홍보가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사업 철수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업을 접은 후에가 사실 선생님은 제일 힘들었을 때였잖아요. 네. 뭐 금전적인 것도 엄청 힘들었고 거의 대부분을 이제 거기에 할애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일어서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쩌겠어요. 뭐 그 당시에 너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노가다도 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 집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적도 꽤 있었고 뭘 해야 될까? 네. 내가 뭘 좋아할까? 그게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괴로운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좀 찾았나요? 아까 말씀하신 내가 좋아하는 거, 뭘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근데 이게 참 비싼 돈을 들여서 네. 얻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어요. 네. 아니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네. 저는 지금도 그 시간으로 네. 돌아가라고 하면 아우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네. 그 시간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제가 있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저는 뭐 우물한 개구리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뛰어난 뭐 사업 수완을 가진 뭐 그런 고소득 그런 건 아닌데 내면의 성장은 엄청 많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혼자만의 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엄청 많이 하셨을 했어요. 거잖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뭐 남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시간은 저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외톨이처럼 어쩌면 왕따처럼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표현하셨던 그 내면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시간이 당연히 있었어요. 저는 뭐 선생님처럼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 회사 그만두고 그때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변 사람들 만나려고 해도 다 뭐 회사 가고 뭐 자기 일하기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혼자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저도 사실 저한테 되게 영향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 시간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 같아서는 조금 바빠졌지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사실 해요. 아까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뭐냐면 저는 요새 되게 억지로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순리대로 내가 방향을 설정해놓고 그 순리대로 뭐 제 수업하는 거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책을 하나 더 써야 되니까 그 책 쓰는 거 뭐 글 쓰는 거 방향에 대해서는 해놓고 뭐 목표와 지향점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 방향은 장기적인 큰 틀은 잡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지 않거든요. 그 상황이 왔을 때 과제를 하나씩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제를 줬을 때 그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가면 언젠가 뒤를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경험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게 요새는 이런 외부 상황들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를 되게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 같아서는 제가 항상 항상 막 연락이 많이 왔었다가 최근에는 좀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수업료에 있어서 옛날보다 비중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아, 난 돈이 좀 이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네. 막 고민,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거보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사람이니까 들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힘쓰기보다 분명히 이 상황을 괜히 준 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러면